봄에 봄꽃 피듯 당신의 계절엔 당신이 활짝 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상우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치사부터 할 건데요. 나머지 품사들은 조금 좀 간략해서 같이 모아서 같이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전치사인데요. 전치사 그 개념을 얘기하자면 명사 앞에 오는 말, 이 명사 혹은 대명사를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전치, 말 그대로 앞에 위치하는 단어라는 뜻으로 명사 앞에 오는 말, 이란 개념이 전치사예요. 그리고 역할은 연결어 역할을 한다고 했죠. 얘는 모든 걸 연결할 수는 없지만 명사와 명사, 이해되십시오?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거나 자동사와 명사를 연결한다고 했죠.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런 역할 때문에 연결하라고 하는데 뭐 종류도 여러 가지 되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치사는 자기 혼자로서는 그렇게 크게 역할을 안 하는데 중요한 건 전치사와 명사가 세트를 이뤄서 우리가 앞으로 전명구라고 할 건데요. 이 전명구가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해요. 결과적으로 전명구는 무슨 역할을 하냐? 전명구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입니다. 그러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라는 것은 얘가 전명구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품사잖아. 품사 말고 문장 성분이 뭐라는 거야? 전명구 역할은? 네, 전명구 역할은 보어와 명사, 수식어, 다음 형용사, 수식어, 부사, 수식어, 동사, 수식어, 문장 전체, 수식어까지 되겠죠. 이 역할을 누가 다 하는 거야? 전명구가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다행스러운 건 전명구는 보어를 거의 안 해요. 보어를 거의 안 하고 진짜 가끔 하는데 거의 안 해요. 주로 보어를 할 때의 구조는 보통 오부추상명사 구조로 보어를 할 때가 좀 자주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없다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전명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게 전치사 파트에서는 좀 더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거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예를 들 때는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드는 거지 무슨 뭐 이상하게 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연적인 상황에서 자연적입니다. 자연적인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건 누구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죠? 여자입니다. 지금 여자 부분들을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건 여자분들이 해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이건데, 이 사람의 성별이 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이를 낳았어. 그럼 이 사람의 성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여자구나라고 이해하겠죠. 왜?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왜 이런 일을 꺼냈냐면 우리가 이 문장 구조에서 얘가 무슨 품사구나라고 결정하는 방식이 이거랑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얘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품사가 뭐구나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자, the homeless man by the door is asking for some water라고 했는데요. homeless man, 노숙자죠? 어떤 노숙자입니까? 문 옆에 있는 노숙자네요. 그죠? 문 옆에 있는 노숙자가 is asking for,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청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를? 약간의 물을,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by the door라는 전명구는 뭐라고 했습니까? 명사를 수식하네? 그러면 명사 수식은 누가 하는 역할이지? 아, 형용사로서 역할이구나. 그럼 이 전명구는 여기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역할, 무슨 기능을 하는 걸 보고 네가 품사가 뭐구나. 이해되십니까? 요 방식이요, 앞으로 나온 구나 절이라는 개념에 다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해되십니까? 얘의 기능을 보고 얘의 품사를 이해한다. 자, 또 해볼게요. 나의 어머니는 계십니다. 방 안에. 그럼 이 방 안에는 뭡니까? 아, 여기 지금 주격 보호로 쓰이고 있는 거죠? 네, 아닙니다. 주격 보호 아니에요. 주격 보호 아닙니다. 주격 보호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서술은 is죠.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is, 즉 비동사가 1형식 있다 존재하답니까? 2형식 이다 되답니까? 2형식 있다 존재하다죠? 계시다. 이해되십니까? 나의 어머니는 있다, 존재한다, 계신다. 어디에? 방
방 안에 라는 구조예요. 그래서 얘는 일형식 구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in the room은 전면구로 뭐하고 있어?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동사 수식하니까 얘 역할은 뭐야? 동사 수식이니까 얘 역할은 얘의 품사는 부사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전면구를 보면서 얘의 품사가 뭐지? 라고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해석을 할 때도 좀 더 정확하고 옳은 해석이 나옵니다. 자칫 요런 파트를 조금 넘어가 버리면 옳지 못한 해석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제 고득점이 필요하지 않거나 조금 좀 쉬운 문제를 내는 어떤 직렬들에선 예전엔 뭐 지금은 좀 아니지만 예전에는 뭐 전면구 나오면 일단 가리고 봐, 없애고 봐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좀 혹은 고득점을 맞길 원한다면 이제 사실 지금 전면구를 보는 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게 조금 더 필요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볼게요. 나의 아버지는 사랑했다, 좋아했다, 그죠? 그 접시들을 테이블 위에 있는. 그럼 여기는 테이블 위에 있는 접시들입니까? 테이블 위에 좋아했답니까? 얘는 좀 어색하죠? 테이블 위에 있는 접시들이겠죠. 그럼 얘는 뭡니까? 마찬가지로 명사 수식하는 걸 보니까 네가 형용사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다 그대로야. 단어 철자 뭐 다 그대로 있는데 제가 러브드라는 동사만 지웠어요. 얘만 지우고 동사를 푸스로 바꿔다 치자. 그러면 다 같은 위치에 있지만 누구와 함께 있냐가 달라졌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나의 아버지는 놓았다, 두었다. 접시들을 어디에? 테이블 위에. 테이블 위에 있는 접시들입니까? 테이블 위에 두었답니까? 둘 다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테이블 위에 있는 접시들을 어떻게 또 놓을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되십니까? 이것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동사 수식이 되겠죠. 그럼 얘는 부사로서 쓰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면구의 역할을 인지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되시면 전치사 얘기는 계략적으로 끝납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전치사 파트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개념 자체는 연결해주는 말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연결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접속사의 종류는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일단 이 이름이 익숙하진 않겠지만 일단 그렇게 한번 봅시다.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그런데 등위와 종속은 달라요. 우리 전에 품사 맨 처음에도 설명했지만 등위는 앞이 단어야? 뒤에도 단어. 앞이 구야? 뒤에도 구. 앞이 절이야? 뒤에도 절. 앞이 문장이야? 뒤에도 문장. 이런 식으로 병치만 되면 앞뒤 연결이 등위. 그죠? 끝만 같으면 그래, 나 인정해줄게 라고 해요.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종속 접속사는 종속은 절과 절밖에 안 돼. 종속 접속사는 무조건 절과 절밖에 안 돼요. 다른 걸 연결하면 틀리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가져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차이에서 이제 좀 기원해서 나온 건데요. 자꾸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종속 접속사 절이 되겠죠? 이 종속 접속사 절을 우린 통째로 부사로 본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얘가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워요. 뭐라고요?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 근데 그게 무슨 말로 연결되냐면 이런 게 돼요. 결과적으로 앞에 이렇게 절이 있다면 이 종속 접속사 절이 문두에도 끼고 문중에도 끼고 문미에도 낄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떤 차이가 생깁니까? 네, 등위 접속사는요. 연결 대상 무조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제한이 생겨요. 근데 종속 접속사는 꼭 연결 대상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등위와 종속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I like him because he is very kind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죠? 나는 그를 좋아합니다. 그는 매우 친절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때문에 나는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부사절로서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I와 like 사이 껴도 상관없겠죠. 이해되십니까? I like him because he is very kind 또 맞고 because he is very kind I like him 또 맞고 I 쉼표 찍고
because he is very kind 쉼표 찍고 like him 해도 맞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연결돼서 가운데 있는 건 아니잖아.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런데 얘랑 똑같은 건데 여기다 for가 왔다 칩시다. 이제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for라는 애가요 등위접수사 있어요. for이라는 단어가 전치사만 있는 게 아니라 등위접수사 for가 있거든요. 등위접수사 for는요 because와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때문에라는 뜻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보면 I like him for he is very kind 라고 쓰면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됩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for he is very kind I like him 이라고 쓰면 이건 틀린 문장이 돼요. 왜? for는 등위접수사니까 연결대상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 이건 연결대상 가운데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because는 앞으로 갈 수 있었잖아. 왜? 걔는 종속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게 종속 접속사와 등위 접속사의 차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들 다수는요 처음에는 종속 접속사를 어렵다고 느껴요. 아직 잘 모르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등위 접속사가 조금 더 어려워져요. 얘가 도대체 뭘 연결하는 거지 발견을 못하면 아예 뭐 구조고 뭐 해석이고 못 잡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접속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마지막 감탄사인데요. 감탄사는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품사계 왕따 이거 아니고요. 아싸로 바꿉시다. 아싸. 왜냐면 아싸는 자기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잖아. 그지? 왕따 아니고 아싸. 품사계 아싸예요. 감탄사는 품사계 아싸 개념이고요. 독립어예요. 자기 혼자 놀거든. 와우, 읍스, 브라보, 퓨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것들이 감탄사라고 해가지고 독립어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8가지 품사, 8품사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